조계종 제37대 총무원장 선거가 다음 달 1일 치러지는 가운데 종단 화합을 위한 합의 추대로 선거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단독 후보로 선거가 치러질 경우 공식 선거일 이전에 차기 총무원장 당선인이 나오게 됩니다. 음력 7월 7석인 내일 조계사를 비롯한 전국 사찰에서는 일제히 칠석기도법회가 봉행됩니다. 강화 장엄사가 경내 대웅전에 배곡지장보살과 미륵존부를 새롭게 조성해 점안법회를 봉행했습니다. 가야 역사 바로잡기 활동을 벌이는 단체들이 국회에서 식민사관 저작물에 대한 국정조사와 역사문화권 정비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세계적 비디오 아티스트 고 백남준 탄생 90주년을 맞아 촛불 부처, 집 없는 부처 등을 만날 수 있는 전시회가 경기도 포천 반월 아트홀에서 개막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3일 수요일 BBS 뉴스입니다. 조계종 제37대 총무원장 선거가 다음 달 1일 치러지는 가운데 이번 선거는 종단 화합을 위한 합의 추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단독 후보로 선거가 치러질 경우 공식 선거일 이전에 차기 총무원장 당선인이 나오게 됩니다. 정영석 기자입니다. 한국불교 최대 종단인 조계종 수장을 뽑는 공식 선거일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37대 총무원장은 이른바 합의 추대 방식으로 선출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입니다. 선거 과열로 인한 후유증을 줄일 뿐 아니라 무엇보다 종단 안정과 승가 화합이 중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반면 4년간 종무행정을 이끌 후보자의 종책이나 검증 없이 총무원장을 선출한다는 건 시대에 역행한다는 부정적인 시각도 분명 존재합니다. 어느덧 4년의 세월이 흘러 제37대 총무원장 선임의 선출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총무원장 후보자 등록 기간 동안 이 후보자가 한 명이면 37대 총무원장 당선을 사실상 확정짓게 됩니다. 달라진 선거법을 보면 단독 후보일 경우 자격 심사만 통과하면 무투표로 당선인을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즉, 1인 추대 방식으로 총무원장 선거가 치러진다면 당선인은 후보자 등록 마감일인 오는 11일 오후 5시에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중도 사퇴 없이 2명 이상의 후보자가 나온다면 공식 선거일인 9월 1일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2시간 동안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에서 투표가 진행됩니다. 총무원장 당선자 발표는 이날 오후 3시 30분을 전후에 이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서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회의를 열어 후보자 등록 하루 전날인 오는 8일 전국 24개 교구본사 대표자가 참여하는 공명선거위원단 출범식을 갖기로 결의했습니다. 이번에는 개인 의견입니다. 이번 때는 24명이 선거인 감시단이 선출이 되게 되면 여기 한번 모여서 이렇게 선거법도 한번 읽기도 하고 또 공무선거에 관련된 토론도 한번 하고. 조계종 37대 총무원장 후보자 등록 기간은 오는 9일부터 11일까지 사흘간입니다. 자천, 타천으로 거론되는 차기 총무원장 후보들은 후보자 등록 첫날인 오는 9일을 전후에 치열한 수싸움을 벌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BBS 뉴스 정영석입니다. 민족 명절인 음력 7월 7일 칠석을 맞아 조계사 등 전국 사찰에서 일제히 기도법회가 열립니다. 조계종 총본산 서울 조계사는 내일 신도들의 무병장수와 소원 성취를 기원하는 칠석 기도법회를 봉행합니다. 조계사 주지 지연 스님은 법문을 통해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칠석 불공을 하면 부처님의 가피를 얻을 수 있다고 강조할 예정입니다. 서울 강남 봉은사도 7월 7석을 맞아 내일부터 소원 성취를 발언하는 기도를 봉행하고 서원을 담은 복주머니를 경내에 달 계획입니다. 7월 7석은 견우와 직녀의 애절한 사랑 이야기 속에 생명 탄생과 장수를 기원하는 민족 명절로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칠석날을 기해 사찰에서 자손의 무병장수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칠석은 칠성신앙, 즉 인간의 기륭 화복과 수명을 관장하는 북두 칠성을 중심으로 한 7신 칠성신에서 나왔는데
한국불교는 칠성각으로 칠성 신앙을 수용했고 불자들은 칠석에 국수와 실타래 등을 올리며 자손의 무병장수를 염원했습니다. 강화도 장엄사가 백옥 지장보살과 미륵존불 점안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인천광역시 강화군 화도면에 위치한 태고종 장엄사는 경대 대웅전에 백옥 지장보살과 미륵존불을 새롭게 조성해 생명력을 불어넣는 점안법회를 열었습니다. 행사는 신중작법, 상화상청, 점안, 법문, 인사말, 격려사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여러분들의 이 끝없는 부처님을 향한 신심이야말로 우리나라가 불국점토가 되고 함께 깨달음의 세계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런 계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 내가 인연이 닿는데 보시공독하고 지혜를 내서 지혜롭게 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행사에는 인천 불교총연합회 회장인 무형문화재 예능보유자 능화스님과 태고종 인천교구 종무원장 능혜스님, 태고종 전국비구니 회장 현중스님, 장엄사주지 해선스님, 보은사주지 법진스님 등이 참석했습니다. 천타종 전국 청년회원들이 학예 수련법회에 참가해 불자로서의 자긍심을 높이며 신심을 다졌습니다. 천태족은 단양 구인사 일원에서 1박 2일 일정의 제57회 전국 청년회 학예 수련법회를 봉행했습니다. 개회식에서 교무부장 덕재 스님은 천태종 청년불자들이 부처님 가피 속에서 진리를 깨닫고 마음의 관세음보살을 놓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옥진 중앙청년회장은 1박 2일의 짧은 시간이지만 수행과 기도를 통해 마음의 스트레스를 모두 내려놓고 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개회식에 앞서 덕재 스님은 백이범 씨를 천태종 중앙청년회 문화부장에, 임유정 씨를 교무차장에, 김서아 씨를 기획차장에 각각 임명했습니다. 가야 역사 바로잡기 활동을 벌이는 단체들이 국회에서 식민사관 저작물에 대한 국정조사와 역사 문화권 정비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가야사 복원을 위한 이 같은 요구는 가야가 고대 인도로부터 불교를 직접 받아들였다는 한국불교 역사 복원론과도 맥을 같이 하는 것이어서 추진 여부가 주목됩니다. 황민호 기자입니다. 2017년 문재인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에 가야사 복원을 포함해 1조 2천억 원이라는 혈세를 책정합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 3국에 가려진 긴 암흑기를 벗어나는 듯했던 가야 역사는 하지만 예산 낭비 논란에다 식민사관에 따른 역사 왜곡 시비에 휩싸입니다. 급기야 가야 고분군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는 지자체와 학계는 전북 남원이 임나 일본부의 김흥국이고 경남 합천이 다라국이었다는 내용의 자료를 기초로 유네스코의 등재를 신청하기에 이릅니다. 아이들이 배우는 역사 교과서가 조선 총독부 역사를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우리 역사가 조작됐다는 걸 아는 사람, 조작한 당사자인 학자와 소수의 국민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야사를 식민사관으로 등재 신청한 겁니다. 식민사관으로 왜곡된 역사가 지금의 가야사에 고스란히 담겼다는 지적이 수없이 제기된 상황. 가야 역사 바로잡기 활동을 벌이는 단체들은 식민사관 청산과 역사 바로 세우기법을 제정하라며 국회에서 기자회견에 나섰습니다. 우리는 순국 선열과 조상님께 죄스럽고 아이들에게 한없이 부끄러운 이 작태를 바로잡는 날까지 흔들림 없이 국민과 함께 전진할 것임을 천명한다. 이들은 소수의 학자와 단체들이 가야사를 복원한다는 명분으로 제대로 된 학술 연구나 조사, 국민적 합의 없이 식민사관을 추종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는 식민사관에 오염된 저작물에 대해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정부는 가야사를 식민사관으로 왜곡해 혈세를 낭비한 관련자들을 색출해 문책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민간합동조사위원회를 설치해 식민사관에 중독된 매국학자들과 기관을 조사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리는 2021년 6월 유네스코 홈페이지에 있는 대한민국 정부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 등재 신청서를 확인하였는데 한마디 어처구니가 없었다. 그것은 우리나라 가야사가 아닌 일본어 임나 시기 때문이었다.
현재 불교계에서는 가야 역사를 복원하면 한국 불교의 시작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점과 가야 불교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있다는 점에서 이런 움직임에 힘을 보태는 모습입니다. 공식적으로 우리나라의 최초로 불교가 전해진 시기는 고구려 소수림왕 2년인 372년으로 여겨지지만 대륙 유입설이 아닌 가야에 의한 해량 유입설을 따르면 한국 불교 역사는 324년이 앞당겨지게 됩니다. 적어도 우리 한국 불교는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노력을 해서 학자들도 그렇고 스님들도 그렇고 세미나도 열고 근거를 확실히 찾아서 우리 한국 불교 불기가 1700년이 아닌 2000년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이제 앞으로 선언해야 된다. 고대 가야 왕국이 인도로부터 직접 불교를 받아들인 것을 역사적으로 공인해야 한다는 이런 불교계의 주장은 왜곡된 가야 역사 바로 세우기 논리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BBS 뉴스 황민호입니다. 조선 왕실에서 사용한 도장 어보를 보관하는 상자인 보록이 해외를 떠돌다 우리나라로 돌아왔습니다. 문화재청과 국외소재 문화재재단은 글로벌 게임사인 라이엇 게임즈의 후원을 받아 지난 12일 영국의 한 업체로부터 보록을 매입해 국내로 들여왔다고 밝혔습니다. 어보는 왕과 왕비의 덕을 기리거나 사후 업적을 찬양하기 위해 만든 의례용 도장으로 역대 국왕과 왕비의 신위를 모신 종묘에 보관됩니다. 이번 보록의 상단 손잡이는 거북이 모양이며 뒷면 경첩 아래쪽이 길고 내부에 무문 명주를 사용한 점 등으로 미뤄 19세기 제작물로 추정됩니다. 이 보록은 현재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진행 중인 나라 밖 문화재의 여정 전시를 통해 다음 달 일반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세계적 기록문화유산인 조선왕조실록과 의궤를 담은 그림으로 대한제국 황실기록 문화를 살펴볼 수 있는 전시회가 열립니다. 오대산 월정사 왕조실록 의궤박물관은 오는 9일부터 10월 31일까지 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오대산 사고본 의궤로 보는 대한제국기 황실기록문화 특별전을 개최합니다. 이번 전시회는 조선왕조 역사를 기록한 조선왕조 의궤 가운데 행사와 행렬 모습을 담은 그림, 즉 반차도와 행사도구, 행사 관련 건물 그림을 뜻하는 도서를 중심으로 대한제국 시절 황실의 모습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명성황후가 시해된 뒤 고종이 황제로 즉위하고 국장을 거행한 기록을 담은 명성황후 국장도감의궤와 새로 모사한 태종의 초상화를 건물에 봉안해 황실 존속을 기원했던 장면, 대한제국기 당시의 새로운 복식과 사용된 물품 등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왕조실록 의궤박물관은 외세 침략이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독립국으로서의 위상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대한제국기 선조들의 발자취를 생동감 있는 의궤를 통해 확인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조선왕조 역사를 기록한 조선왕조실록과 국가와 왕의 중요 행사 진행 과정을 기록한 조선왕실 의궤는 세계 최고 기록문화유산이지만 오대산 사고에 소장돼 있던 오대산본 조선왕조실록 의궤의 경우 일제강점기에 약탈을 당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현재 월정사를 중심으로 한 불교계와 지방자치단체, 문화예술계 등은 일제로부터 돌려받아 국립고궁박물관에 소장돼 있는 실록과 의궤의 환지본처 운동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계적 비디오 아티스트 고 백남준 씨의 작품에는 역사와 과거를 대표하는 소재로 부처님이 즐겨 등장하는데요. 백남준 탄생 90주년을 맞아 촛불 부처, 집 없는 부처 등 거장의 걸작을 만날 수 있는 전시회가 경기도 포천 반월 아트홀에서 개막했습니다. 서희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명상하는 자세로 한 곳을 지그시 바라보는 부처님. 그 시선의 끝을 속이 빈 TV와 그 안에 놓인 촛불이 마주합니다. 거장은 예술과 기술의 만남, 과거와 현재의 만남을 작품에 표현했습니다. 백남 선생님이 생전에 TV 부다라고 그래서 텔레비전을 바라보는 부다상을 굉장히 여러 점 만드셨어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TV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는 형식이었는데 이 작품은 굉장히 특이한 게 TV 속에 자기를 보는 게 아니라 TV 속에 있는 초를 바라보고 계시는 작품이에요. 그래서 백남 선생님 작품의 어떤 큰 예술관의 바탕이 되고 있는 불교 사상, 그거를 드러내고 있는 작품이라고.
촛불 부처를 비롯한 예술가 백남준이 1990년대 제작한 주요 작품을 만날 수 있는 멀리보다 백남준의 TV 전시가 개막했습니다. 불두를 가운데 두고 그 주변을 둘러싼 3개의 모니터 속 흐릿한 영상이 어지럽게 뒤바뀝니다. 백남준 작가는 부와 명예를 버리고 고행의 길을 간 왕자 시다르타의 젊은 날이 예술을 향한 삶을 택한 자신과 닮았음을 느끼고 이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거장 백남준의 작품에서 부처님은 1970년대부터 주요 소재로 등장했는데요. 독실한 불교 신자였던 어머니와 불교 사상에 심취했던 스승 존 케이지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해석됩니다. 특히 비디오의 아버지라 불릴 정도로 TV 매체를 활용한 작품이 많은 백남준 작가에게 세상은 늘 변화하는 존재였습니다. 이 같은 무상과 무아의 부처님 생각을 근본으로 해서 오늘날 백남준만의 특색 있는 비디오 아트 걸작이 탄생했습니다. 비디오라는 거는 그 시간에 따라서 계속 변화하는 화면, 결국 시간에 따라서 계속 변하는, 즉 무상한 부처님의 그런 생각을 바탕으로 그 실상이 결국은 그 변화 속에 있는 것이다라는 무상과 무아의 부처님의 생각을 굉장히 근본 바탕으로 하여 비디오 아트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개막식에 참석한 백영현 포천시장은 이번 백남준 전시회를 기회로 앞으로도 문화와 예술이 살아 숨쉬는 도시 포천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백남준 작가의 특별한 작품을 선보일 수 있는 수준 높은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특별한 전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와 예술이 살아 숨쉬는 품격이 있는 인문도시 포천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천문화재단이 주최하고 백남준 문화재단이 주관한 이번 멀리보다 백남준의 TV 전시는 이달 30일까지 포천 반월 아트홀에서 관람객을 맞습니다. BBS 뉴스 서혜령입니다. 다문화 가정 어린이들의 정착과 사회적 인식 개선을 돕기 위한 특별한 행사가 서울 도심에서 펼쳐집니다. 불교계 다문화 이주민 지원단체인 일일 시호일은 오는 10월 6일 오후 1시 30분 서울 동작구 대방동 서울 여성플라자 아트홀봄에서 날마다 좋은 날 제1회 전국 이중언어 말하기 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행사는 다문화 가정의 어린이들이 한국어와 부모 나라 언어로 자신의 의견을 펼치는 대회로 서울 조계사와 봉은사, 한국가족센터협회, 재단법인 보덕학회가 함께 마련했습니다. 대회는 초등학교 저학년과 고학년 부분으로 나눠 열리며 우리 가족 소개와 자랑을 주제로 한국어와 부모 나라 언어 각 2분 30초 이내 모두 5분 분량을 발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참가 신청은 오는 7일까지 일일 시호일 홈페이지에서 신청 서류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발표할 원고와 함께 이메일로 제출하면 됩니다. 부문별 대상 각 한 명에게는 장학금 200만 원과 상장, 최우수상 각 한 명에게는 장학금 100만 원과 상장이 주어지며 우수상과 장려상 수상자 등에게도 상장과 소정의 상금이 수여됩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산하 종로노인종합복지관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2022 독서 아카데미 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이에 종로노인종합복지관은 서울시민 대상으로 지난달 6일부터 오는 10월 19일까지 모두 15회에 걸쳐 과학과 인문학의 결합, 세상을 읽고 시대를 주도하라를 주제로 독서 아카데미 인문학 강의를 진행합니다. 올해 독서 아카데미 강의에서는 기술의 발달과 함께 살아갈 우리의 모습을 그려보고 시대를 관통해 인간과 사회 본질을 통찰하는 힘을 길러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강사진으로는 AI는 인문학을 먹고 산다의 저자인 한지우 작가와 인공지능 영화가 묻고 철학이 답하다의 저자인 양선희 작가, 밀도 있는 삶을 위한 인문학의 저자인 유명훈 작가가 참여합니다. 종로노인종합복지관 정관 스님은 인문학을 통해 미래를 살아가는 해법을 찾고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와 미래에 관한 새로운 시각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강의 내용은 종로노인종합복지관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추가 신청은 복지관으로 전화하면 됩니다.
이상으로 8월 3일 수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